네. 피고인은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진술 거부권 피고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뭐 그건 적절히 판단해서 행사하실 문제고요. 뭐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바로 불이익을 뭐 가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럼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진술 거부권 있음을 고지합니다. 네. 그러면 네, 먼저 질문하시죠. 예. 네. 예, 피고인 안녕하십니까? 그 피고인이라고 호칭하고 그 나머지 사건 등장 인물들에 대해서는 직함과 존칭을 생략할 수 있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1항입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관련 업무를 처리한 장소가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있는 정부 서울청사 맞습니까? 네, 대통령 비서실 사무실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대통령실 청사에 있지요. 네, 피고인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오후 2시경에 개최된 당정대 회의를 주재한 사실 있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경위 말씀해 주세요. 진술 드리지 않겠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경 피고인이 국무위원들을 모아서 별도로 회의 진행하신 사실 있으시죠? 네, 당시 11시 회의에서는 주로 어떠한 내용 논의하셨습니까? 현재 그 계엄에 대한 충격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경제 문제나 대외 신인도 이런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특별히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국무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들, 예를 들면 책임을 통감한다든지 그를 위해서 일괄 사의를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만류를 했고, 업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당시 14시에 있었던 당정대 회의에 최상목 기재부 장관도 참석했었습니까?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증인들이 나와서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당시 당정대 회의에서 피고인이 하신 발언은 뭡니까? 뭐 진술하진 않겠습니다만 국무회에서 얘기된 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구항입니다. 당시 회의에서 탄핵 등 윤석열의 중도 임기 중단 반대를 당정대 입장으로 정한 사실 있죠. 진술하지 않겠습니다. 방기선 증인 신문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17쪽 위에서 5행부터 11행까지 제시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방기선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서 한 증언 내용입니다. 그럼 제가 간략히 읽어보겠습니다. 증인이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럼 탄핵이 되지 않느냐. 그래도 탄핵은 막아야지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 하니 구체적으로 어느 분인지 모르겠으나 당 측에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를 말씀하시면서 그때도 당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탄핵은 안 된다라는 취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하니까 방기선이 맞습니다 라고 이 법정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피고인이 뭐 기억이 배치되거나 방기선 진술이 잘못됐다든지 하는 피고인의 입장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진술드리지 않겠습니다. 11항입니다. 당시 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의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 내지 불가피성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 구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당정대 입장 정한 사실 있죠. 진술드리지 않겠습니다. 방기선 증인신문 조서 제시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12쪽이 아니고 5기입니다. 11쪽입니다. 11쪽 아래에서 5행부터 12쪽입니다. 12쪽 위 2행까지 일단 제시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방기선 이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대통령이 직접 계엄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었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직접 설명을 할 때 왜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논리 구성을 잘해서 말을 해야지 그냥 자기 주장만 막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뒷부분인데요. 제가 느끼기에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으로 시니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방기선 증인이 예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사기관 진술을 인정하는 증언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기선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대해서 피고인의 의견이나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진술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피고인은 당정대 회의 직후 같은 날 오후 4시 16시경 대통령실로 이동해서 한동훈, 추경호 등과 함께 대통령 면담한 사실이 있으시죠? 진술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면담에 정진석 비서실장도 배석하고 있었죠? 진술 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시 대통령 면담에서 어떠한 논의했었습니까? 진술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거 순번 9번 정진석 진술 조서 중 579쪽 14행부터 18행까지 우선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597쪽 부분입니다. 예, 정진석 비서실장의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조서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4시경 당정대 1차 회동을 하고 그 이후 대통령과 면담을 통해 2차 당정대 회동을 통해 당내 컨센서스가 정해진 것이라고 봅니다.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 면담에서 나왔던 논의 중 가장 핵심적인 결론이었거든요. 그 결론에 따라 추경호 원내대표도 의총을 통해 탄핵 반대 당론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고 599쪽 5행부터 19행까지 제시하겠습니다. 예, 검사의 질문 먼저입니다. 결국 위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이후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논의하고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위 당정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대부분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답합니다. 네, 당정대 회의에서 정해진 당의 제1의 컨센서스는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에 따라 추경호 원내대표도 돌아가서 바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되게 하였던 것이고요. 2024년 12월 7일 오전경 대통령이 사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동훈 대표 쪽에서 작성해 준 것을 대통령이 그대로 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12월 7일 1차 탄핵 소추안 발의는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통령이 12월 12일 담화문 발표를 했는데 조금 더 유연하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았겠지만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하셨고 그 내용에 대해 대다수 의원들은 받아들일 수 있었으나 한동훈 대표는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위 담화문 발표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내란 범행을 자백했다라는 발언을 했고 이후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는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요약하면 정진석은 수사 과정에 14시경 당정대 회동을 하고 그 이후 대통령 면담을 통해 2차 당정대 회동을 통해 탄핵을 막아야 한다는 당내 컨센서스가 정해진 것이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진술 드리지 않겠습니다.